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뉴욕 증시는 페드가 매파적 입장을 강화하면서 긴축 장기화 우려가 커지며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영향으로 3대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는데 어제 나왔던 내용 한 번 더 보고 여기에서 이제 약간의 내용을 덧붙여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보도록 하자면 일단 9월달 FOMC에서는 금리 동결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였냐? 올해 한 번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러한 전망,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있죠. 원래 예상으로는 한 75bp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이 75만큼 못한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긴축에 대한 장기화 우려로 연결되면서 시장의 부담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이 금리 인하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내려간다라는 건 고금리가 유지된다라는 부분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참 부담이 많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금리 인상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 하나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미국의 이 부채 한도 관련된 이슈가 또 나옵니다. 여기서 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리 인상 안 할 가능성 훨씬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자, 10월 달 이벤트와 이런 시장의 전망이 꾸준하게 긍정적이라면 이 부분은 그렇게까지 부담이 없겠다라고도 보기가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보다는 이제 고금리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 집중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고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은 크게 세 가지에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 일단 첫 번째 에너지, 그 다음엔 식품, 그리고 임금. 그런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조금 있으면 겨울이면 가스의 가격도 올라가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가라앉을 때까지는 일단 봐야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고요. 두 번째, 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추수의 시즌이 오잖아요. 그랬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생산량이 안 나오게 된다면 그때 조심하시고 이 임금을 일단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임금의 상승률이 좀 완화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미국의 고용이 너무나도 불타오르다 보니까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게 되었던 거잖아요. 그럼 미국의 이 고용이 안정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좀 가라앉아야지 임금의 상승률이 가라앉은 모습이 보여질 수가 있을 텐데 자, 근데 최근에 어떤 모습 보여주게 되었다?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 20만 1천 명. 8개월 만에 최저. 여전히 미국의 일자리는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국의 소비가 좋아가지고 고용에 막 부추기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요. 미국의 9월달 제조업 지수가 지금 마이너스 13.5를 기록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제조업이 일자리의 기본이 되는 지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관련된 지표가 좀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로 인해서 지금 이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증가하는 모습과 더불어 미국의 고용이 안정되는 모습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만약에 임금을 보시게 된다면은 제조업 쪽은 괜찮게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꾸준하게 유지되는지 이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일단 에너지가 가장 크고 그리고 식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고용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제조업이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꾸준하게 안정될 가능성이 높게 될 테니까. 그럼 달리 말하면 여기서는 다른 거 안 변한다는 가정 하에 유가만 조금 꺾이면 확실하게 인플레에 대한 이러한 부분이 완화될 수 있겠네라고도 생각을 하기가 괜찮겠죠. 그러면 상승장의 본격적인 시작은 에너지의 안정으로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에너지 쪽 1순위로 보자라고 말씀드리며 자, 국제유가 WTI 기준 현재 90불 아래로 빠져 89.63달러고요. 현재 채권은 약세고 달러는 강세고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내용들은 또 어떤 게 있고 개별적인 뉴스는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이 AI의 대장이죠. 이 오픈 AI의 지분 투자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번에
이 AI 탑재한 윈도우를 26일에 출시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365 오피스도 11월에 제공을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흥행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전 세계 AI 테마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맛보기는 끝. 유료 생성 AI 속속 등장하고 많은 이들이 여기에 투자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관련 생태계 전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며 보기가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에서도 AI 테마 있는 종목들은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최고의 수혜를 받는 종목은 어디가 될까요? 그 무엇보다도 결국에는 반도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 EU 같은 데도 그렇고 일본 같은 데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지금 반도체에 투자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마어마한 자금 집행을 예고를 하고 있죠. 자, 그런 만큼 한국에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경쟁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이 하이닉스나 삼성이 그쪽 지역에 공장을 지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하게 점유율을 확보하게 된다면은 이 테마를 얻어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역별로 투자하는 액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일단은 장비 업체들이 꾸준하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들, 특히나 고성능이랑 엮여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이구나라는 걸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반도체 말고도 요즘에 이제 이 조선 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살아나는 모습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친환경 선박의 주문이 계속해서 새롭게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에 이 기름으로 가는 이 선박을 전환하는 이러한 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대전환의 시작이 보여지게 된다면 일거리는 끊이지 않고 꾸준하게 들어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도 벌써부터 선박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퍼센테이지는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높겠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기대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자면 지금 이렇게 고부가 가치 선박이 많이 팔리게 된다면은 당연히 판매하는 선가, 그러니까 선박의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선박의 가장 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원가율 중에 이 원자재, 그 중에서도 이제 철강, 후판, 이런 데가 되게 비싸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즘의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도록 하면은 일단 중국만 하더라도 제조업이 많이 꺾이다 보니까 철강의 가격을 많이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했죠. 경기가 어느 정도 버틴다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분명히 철강 가격 하락에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옆나라 일본 있죠. 일본 요즘에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죠? 엔저를 통해서 저가 철강을 해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수출하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외 경쟁자들을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한국의 철강 기업들이 가격 맞춰서 판매하려는 이런 모습 보여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엇보다 해외 싸게 파는데 한국에만 비싸게 팔려고 할까요? 그럼 여기에서 기회를 잘 잡아서 이 후판의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낮춰서 공급을 받게 된다면 성과를 높이는 와중에도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기대해 보기가 괜찮아지는 거죠. 그러면 향후 몇 년 동안은 조선 그동안 많이 힘들었던 거 한 번에 보답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가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선박도 한번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해서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한 데 이어서 두산 로보의 상장도 성공적인 모습이 보여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 체크를 하시면 좋고요. 자, 다만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는 것과는 반대로 이제 고물가 다시 이 고금리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피해를 받는 이런 건설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꾸준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좋은 종목은 끊임없이 좋고 안 좋은 종목은 끊임없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양극화에서 극단에 있는 한쪽 부분은 아예 보지도 않는 이러한 전략. 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좋은 것만 보는 눈을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뉴스 많이 나오면 그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해서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봤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우리 텔레그램 공부방 여기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나도 구경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는데, 이 특별한 악재가 있어서 빠진다라기보다는 시장 자체가 조금 눌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오늘 두산 역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좀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좋은 부분이 있는 이 핵심 포인트들이 어떤 게 있는지 현재 위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자면, 자, 일단 두산 쪽 관련해가지고 핵심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생각을 하면은 요즘에 원전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있지만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수소잖아요. 수소 연료전지 쪽도 있고 수소 가스 터빈도 있고 아무튼 이 두산 에너빌리티 수소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이고 현재 원전이랑 패키지로 수출도 진행을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더욱더 성장을 하려면 결국에 한국에서 굉장히 눈에 띄는 이 수소 생태계의 성장이 있어야지 해외에 이렇게 팔 때도 떵떵거리면서 우리 이렇게 벌써부터 훌륭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동안은 조금 여기에 속도가 많이 낮았습니다. 한데 현재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액화수소 플랜트 완공 다가오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에 더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지자체에서 이 그린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1등 이 그린 수소 실증 단지를 봤더니 현재 품질 검사 마쳤고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실증 운전에까지 나선다라는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생산량이 받쳐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수소만 만들고 끝이 아니라 이걸 또 사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인프라도 깔릴 가능성이 현재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버스든 뭐든 사용성은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번 쓰기 시작하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그 꾸준함도 우리에게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수소 말고 원전 관련으로도 하나씩 하나씩 보면 좋은데, 자, 두산의 무기 중에 하나가 해수 담수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LG 화학이랑 같이 사우디 쪽에 이 해수 담수화 고도화를 논의하고 있다는 내용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혹시 네옴시티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전 여기 한 발 더 나아가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이 관련 국가와 관계를 좀 밀접하게 가져가게 된다면,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도 이 원전 짓는다, 이런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에도 약간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 한수원에서 어제 제가 뉴스로 보여드렸지만, 체코 쪽이랑 만나가지고 원전 관련된 이러한 협력을 좀 늘린다는 얘기 들려오고 있잖아요. 사우디도 그러한 부분, 좀 보여주는 게 다시, 좀 보여주는 게 있지 않을까 기대해보기 좋은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이 꾸준하게 나오게 된다면은 향후에 본격적인 수주전이 진행이 됐을 때 가격에 기대 심리 프리미엄 이런 거 껴서 올라가는 모습 한번 생각을 해보기가 좋을 거고요. 결국 주가를 결정하는 건 우선은 심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 당장 나오는 내용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에너빌리티 되게 좋은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구나 정도를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그나마 하나 있었던 최악의 악재, 웨스팅하우스 소송, 일단은 승소를 했잖아요. 소송이 길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승소한 걸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그냥 편안하게 보는 것도 상당히 저는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급이랑 차트 어떻게 보면 좋을지를 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부터 딱 봤을 때 어떤 게 보여진다? 일단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지만 기관에서 받쳐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다? 최소한 기관의 매수로 인해서 상승이 안 나와도 가격 방어는 나온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이 가격 하락 제한에는 다시 가격 하락에는 제한이 걸릴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런 횡보 구간 만들어질 가능성 높은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까지 현재 위치를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리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다가 외국인이 플러스로 다시 한번 돌아서 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바로 외국인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 나오잖아요.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 기대하기가 괜찮은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제 어떤 걸 기대할 수 있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볼린저 하단 찍고 21선 다시
21선 돌파하면 상단까지 갔는데 반대로 위에 찍고 중앙선 이탈하면 하단까지 간다라고 했죠. 근데 이전 같은 경우에는 볼린저 밴드 하단이 정말 멀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굉장히 가까워진 상황이죠. 그러면 그냥 241선 약간 이탈하더라도 여기 이탈하는 모습 안 보여지게 된다면 특별하게 걱정할 필요 없이 홀딩을 하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냥 딱 잘라서 240 이것만 볼게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반등해서 21선 돌파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얼마 전에 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부분에 집중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반등이 빠르게 나오게 된다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 낮아지는 수렴이 이 부분에 이어서 또 한 번 나온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후에 방향성이 위를 향해서 보여지게 된다면 수렴이 두 번째 나온다. 그럼 여기서 확실하게 터질 가능성 높아지겠구나 라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라갔을 때 어디까지 보는 게 좋을지 이걸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은데 일단은 원래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여기 고점 위에서 횡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자, 수렴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전에 언덕 위에 그러면 얼추 비슷한 위치가 핵심 자리다. 겹치는 부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었잖아요. 그럼 여기 위에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18,000원 언저리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부터 본격적인 추세 반전을 기대해 보기가 괜찮다. 박스권 돌파를 기대하기가 괜찮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기가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481선 뚫면 이전처럼 단기 변동성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위에서 또 자리 잡기가 성공적으로 보여지게 된다면 여기에서처럼 한 번 더 올라가는 모습 충분히 기대 가능하다. 그랬을 땐 매물대가 많이 쌓여 있는 2만 원 아래 부근까지 노려보시고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2만 원을 딱 찍었는데 수급을 보는 겁니다. 근데 외국인 괜찮아?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이제 돌파할 가능성 높아진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조금 느리더라도 외국인 수급 괜찮다면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해 볼 만한 내용들 총정리 한번 해봤는데 어떻게 괜찮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총정리 한번 하면서 이제 에너빌리티 맞춰보도록 하자면요.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오늘도 훌륭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건들 게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수급을 봤을 때는 외국인은 좀 아쉽다. 하지만 그런데 기관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기관 좋다? 그러면 가격 방어력 굉장히 강한 상황이다. 그리고 외국인 반등 나온다? 그럼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한번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지라인 241선 그냥 폭넓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21선 돌파하면 이전에 있는 고점 18,000원 부근 여기 자리 잡는지 보시고 여기를 만약에 계속해서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481선 그 다음에는 2만 원 이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에너빌리티 하나씩 하나씩 헤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해봤는데 어떻게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을 드리고요. 이 텔레그램 공방은 이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고 그리고 멤버십 같은 경우에는 수익률 제가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한 번에 몰아서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내용 나오는지 보시고 내 취향에 맞는다라고 하면은 가입도 진지하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도록 하고요.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 여러분들 모두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